인플레이션 우려 금리를 올리면서 치솟고 있는 물가가 경기 침체가 금리를 크게 올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언론의 말장난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치와 통계와 데이터를 보면서 좀 이야기할 필요도 있잖아요. 무조건 뭐 경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가 얼어붙을 가능성은 없죠. 금리가 인상되면 기본적으로 시중에 풀리는 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수치와 통계와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 경기 침체는 이미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경기 침체가 왜 가려졌습니까? 이때 보시면 수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화장품과 여행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큰 타격과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상승과 그리고 주식의 상승 그리고 코인 시장의 상승 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저 때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자영업자분들 강제로 영업정지 당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를 뭐 1에서 2% 정도 올렸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한다는 사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완전 고용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매우 기업들이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돈 없는 사람한테 금리 올려서 이자 더 올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일거리가 많아져서 이제는 회복 단계가 됐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너무 거품이 조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그렇다는 건 경기가 나쁠 때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 기업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업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코스피 포함해서요. 한번 흐름을 보고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비슷한 성과를 냈었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매출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를 볼까요? LG화학도 높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매출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가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럽도 있고요. 그럼 이 말은 매출을 어디서 벌어들였겠어요? 미국에서 벌어들였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중국에서. 그럼 이 두 나라의 경제가 어떻다? 회복이 됐고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모든 투자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풀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떨쳐내고 싶어요. 이걸 던지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금리 인상한다. 돈 줄어든다. 앞으로 기업들이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겁을 주면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겁을 주면서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또 어이없던 게 뭐냐면 유가가 최근에 좀 내려갔죠. 그리고 여러 원자재 값도 곡물하면서 뭐 철강하면서 구리하면서 이 가격도 다 전체적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겁을 그렇게 주니까 심리에 의해서 선물 가격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 이야기하고 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플레이션 아니겠어요?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유가가 있고 그 뒤에는 원자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의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해소가 된 건가요? 아닌가요? 완전 해소라기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진정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소한 3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전처럼 오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좀 조정받고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안정이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위기를 느꼈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언론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가 가격이 폭락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유가는 겁을 이렇게 줘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 높았던 가격에서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나아진다라고 해서 오히려 좀 안정화된 기사를 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안 그래도 주식시장 박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얼어붙은 상태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이거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의 매출을 봤을 때 방어를 잘해주고 있으니까 적절한 합의나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과 함께 경제를 좀 일으킨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도 대략 보셨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을 봤는데 매출이 줄어든 종목이 있습니까? 1분기까지요? 없단 말이에요. 다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중요한 건 이 좋은 성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순환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럼 수치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가장 사실 우려스러운 게 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경기 침체 프레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경기 침체라고 뭐 인정까지 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돈도 잘 벌지만 뭐 경기 침체라고 하면 경기 침체인 거죠. 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사고 싶겠어요? 기본적인 심리로. 뭐 주식 사고 싶겠습니까? 뭐 돈 쓰고 싶겠어요? 여행 가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겁을 주고 압박을 주면 있지도 않은 위기가 생기게 된다니까요. 나는 즐겁게 그냥 소비하며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언론에서 경기 침체래요. 그럼 돈을 안 쓰게 돼요. 그럼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실제로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말이죠.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말장난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다. 근데 막상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경제 괜찮은 것 같다. 또 원유 가격이나 뭐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휴전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말장난 치면서 다시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언론이 어떠한 정보를 주는가, 그 정보가 진짜 정보라기보다 어떠한 프레임을 씌워서 투자자들을 압박할 것인가 또는 풀어줄 것인가,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빼는 건 진짜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여기서부터 빼는 것도 전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오버했다. 그러니까 이제 투심이 꺾여서 일시적으로 빠졌다. 전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게 저는 일반적이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만약 더 빠지려면 진짜로 기업이 부도가 나야 됩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회사 부도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코스피 200에 있는 회사라든지 코스닥 150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정리해고 들어가고, 그래야 진짜로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그림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돈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이상 빠지는 건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보합만 가더라도요, 아마 투자자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보합이 간다는 건 호재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이제 여러분도 힘드시니까 3분기 안에 나오는 실적을 통해서 이제 언론에서 방향을 좀 바꿔서 긍정적인 기사를 내보낸다고 하면, 저의 생각으로는 다시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전제하에, 원자재 가격도 지금 가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좋아져서 그걸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해 줘야 돼요. 올해 말이 한 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파란색 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고점까지는 좀 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올해 말 됐는데도 옆으로 가면서 이 밑에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승해야 될 흐름이 앞으로 기약이 더 미뤄지게 된다. 1년을 더 갈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좀 뭐 위로 아닌 위로를 좀 드리자고 한다면, 시장 주기를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 코스닥은 2년에서 3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 시장을 오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 3년 정도를 시장에서 어떻게든 좀 버티다 보면 또 좋은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시장을 보시면서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